코로나19 때문만이 아니라 환절기에도 호흡기 질환도 많고 여러 가지로 면역력이 약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과일이나 채소, 소개해 주신 약차 같은 것들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은데 그래서 저희가 폐 건강에 도움이 되는 4대 약차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다면 이 약차를 귤 껍질 차를 드시는 게 좀 도움이 된다고요, 송 교수님? 예, 우리가 이제 귤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영양소가 비타민 C죠. 그리고 비타민 C 하면 면역력이 생각이 나게 되는데요. 감기도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C가 면역력과 감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비타민 C가 가장 많은 겨울 과일 중에 이제 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귤에는 이제 우리가 비타민 C가 많은데요. 귤 과육보다도 귤 껍질에는 또 비타민 C가 더 많이 4배 이상 많이 함유돼 있어서 피곤을 없애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어린애들 보면 귤을 이렇게 껍질 쪽에 있는 하얀 것들은 다 벗겨내고 과육만 싹 먹는 어린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귤 껍질 속에 있는 하얀 부분에는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P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 P는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더 높아지고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로 만들어 드시면 좋은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귤차를 만들 때는 이제 귤이 날 때만 가능하고 이제 1년 내내 드실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귤을 사다가 놓다 보면 이제 뭐 시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썩기도 하고 그런데 요럴 때 이러기 전에 귤을 깨끗이 씻어서 이제 귤 과육은 먹고 껍질은 말려놓고 이걸 가지고 1년 내내 이제 차를 끓여 드시면 폐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 하얀 부분만 버리는 아이가 저희 집에도 하나 있는데 이제부터는 그 부분도 먹으라고 말을 꼭 해줘야겠어요. 이 귤 껍질이 사실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차로 우리면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다 좋네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귤 껍질 요거를 푹 우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살짝 데쳐내고 건지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민 선생님? 네, 그 귤 껍질 차를 끓이실 때는요, 사실 저게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껍질을 그냥 먹어봐도 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종이컵 한 3분의 2 정도의 분량에 2리터 물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왈칵 한번 끓이는 게 중요합니다. 막 김이 날 정도로 한번 끓이신 다음에 한 20분 정도 은은하게 달여주신 후에 식혀서 드시면 좋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40도 정도의 온도로. 근데 약간 써요. 그래서 이렇게 몸에 좋게 더 드시려면 이때 감잎차, 은은하게 우릴 때 감잎차나 아니면 그 감초라는 게 있어요. 달큰하고 감칠맛이 나는 감초를 한두 조각 넣어서 같이 드시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신 정혜윤 선생님이 평소와는 다르게 음식용, 조리용 마스크도 쓰고 계시고 장갑도 착용하고 계신데 음식을 만지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생에 철저히 조금 더 신경 쓰는 차원에서 오늘 저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약차 두 번째 한번 알아볼게요. 두 번째는요. 기침이 나오면서 몸이 으슬으슬 춥다면 이 차를 권해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팥뿌리차가 나왔어요. 팥뿌리차. 네. 예, 파 중에서도 대파의 뿌리 부분인데요. 파를 보면 그 뿌리 쪽에 있는 흰 부분이 있죠. 이제 그 부분을 한의학에서는 총백이라고 하는데 이 대파 뿌리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우리 혈액순환을 더 증가시키고 면역력도 증강시키고 또 우리 폐 염증도 가라앉히는 그런 작용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총백이라고 이제 한의학에서 쓴다라고 했는데요. 그 대파 뿌리는 우리 감기 걸린 초기에 몸이 어슬어슬 춥고 할 때 이걸 드시게 되면 우리 몸에 땀을 내게 하면서 또 양기를 보충해주는 작용을 하다 보니까 특히 한의학에서 감기 약 처방으로도 많이 쓰기도 하고요. 또 사상의학적으로 보면 우리 몸이 평소에 차갑고 감기에 자주 걸리고 또 설사도 자주 하면서 또 신경이 예민하면서 불면증 있는 분들의 주로 이제 소음인이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경우에 드시게 되면 더욱더 효과가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한방차도 앞서 설명해 주신 대파 뿌리처럼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대표적인 식재료로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바로 이 차인데요. 생강차입니다. 물론 뭐 약은 아니겠습니다만 항염 같은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요, 교수님. 예, 생강에는 폐를 깨끗이 정화하고 그다음에 독소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생강의 알싸한 맛을 내는 진저론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진저론과 쇼가올 성분은 땀을 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이제 발한 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염증을 없애는 항염 작용, 그리고 바이러스를 없애는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고요. 거기다가 가래를 없애는 작용까지 있어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강을 날로 드시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생강을 차로 해서 드시면 폐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어쩐지 그 생강차를 마시면 몸이 후련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생강의 그런 성분 때문에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요즘 같은 때 진행 전에 좀 마시고 오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마지막 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차는 어떤 게 있을지 바로 알아볼게요. 기관지가 약하다면 이 차를 권해주십니다. 오미자차가 나왔어요. 네, 차 교수님. 예, 오미자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5가지 맛이 난다라고 해서 이름이 오미자인데요. 실제로 먹어보면 신맛이 제일 좀 강합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이 오미자는 우리 폐의 허혈을 치료하고 기관지를 튼튼하게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허혈이란 뭔가 하면 우리 보통 감기 초기에 보면 체온은 열이 나서 37도, 38도 이상 오르지만 몸은 추워서 어슬어슬 추워서 이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현상. 이제 그런 상황을 한의학에서는 허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속에는 우리 천연 에스트로겐 제가 이제 자료 화면을 좀 준비했으니까 그걸 좀 보면서 네.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미자 효과. 오미자 자체에 천연 에스트로겐인 시잔데린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우리 폐 건강에 더욱더 많은 도움이 되겠고요. 또 호흡기 질환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설사 변비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보통 하루에 3 내지 9g 정도를 팔팔 무조건 오랫동안 끓이지는 마시고 한 10분 정도 끓였다가 불을 끄고 한 20분 정도 우려내서 드시게 되면 물 색깔이 발갛게 아주 보기 좋게 해서 드시기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맛이 너무 시거나 해서 조금 드시기 힘드신 분들은 꿀을 약간 섞어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폐 건강에 도움